시험이 이 정도로 어려웠으면 쉬는 시간에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있어야 돼? 쉬는 시간에 뭐 딴짓할 여유가 없잖아. 그냥 문제 분석하는 게 바쁜데. 자, 일단은 뭐 따로 질문을 받기보다는 좀 돌아보니까 9번 정도부터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쭈르륵 갈게요, 그냥. 얘들아, 9번부터 한번 가보자. 9번은 방법만 알면 되게 좋아. 자, 9번부터 갈게. 잘 봐. 자, 하나씩 간다. 9번 보면은 지금 도형이 이제 두 개가 나와. 하나는 포물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직선이 나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잡는데 그거 두 개가 이제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냥 보면은 포물선은 이제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자리가 이제 3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아마 모양이 이 정도쯤 나올 거야. 모양이. 그럼 이제 눈에 금방 들어올 텐데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왼쪽의 넓이나 오른쪽의 넓이나 같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게. 맞지? 여기를 굳이 구하려고 하지 마. 굳이 안 구해도 돼. 야, 왜냐면 지금 두 개를 빼가지고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볼게. 그럼 편의상 2차에서 자, 편의상 2차에서 1차를 빼가지고 적분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위쪽의 넓이는 양수로 나오는데 오른쪽의 넓이가 음수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을 치면은 얘는 무조건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따로 구해가지고 이거를 따로따로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넓이가 서로 같은데 두 개의 넓이가 서로 상쇄가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거 우리 수업 때도 했었잖아. 나는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했었어. 이거 FH에서 유형 중심에도 있고 했었다고. 분명히 했었다고. 그래서 여기를 따로 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적분을 치면 돼. 이런 거에서 시간 끌면 안 돼. 이런 거에서 시간 끌면은 방금 해봐서 알겠지만 뒤에서 막상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시간 여유가 없어가지고 손도 못 대고 종쳐버린다고. 그냥 빨리 가야 돼. 이런 거는 적분 치면 이건 너네 할 수 있잖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면 되지. 그치? 자, 10번 한번 보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FA가 극소야. 극소에서의 접선이랑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쨌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치?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어디가 극소인지를 모르니까 미분을 한번 해봐야겠지? 극소가 어딘지를 모르잖아. 일단 미분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맞은 친구들도 풀이 과정을 자꾸 비교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그럼 어쨌든 지금 개형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아마 F가 뭐 이렇게 나오겠지. 아마도. 이건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대략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라인이 그어지겠지. 극소가 나오고 이제 극대가 나오고. 이렇게 라인 두 개 잡으시고. 라인 두 개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얘가 0이 되고 왼쪽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극소를 원하는 거잖아. 극소.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극소 아닌가? 맞죠? 여기가 극소야. 근데 여기가 극소인데 극소에서는 지금 접선이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 왜? 옆으로 누워버리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이런 데를 원하는 거 아닐까? 지금 얘기하는 게. 맞지?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지금 극소가 이거니까 어쨌든 얘는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래서 얘가 이제 3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y는 3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여기서 문제점이 뭐니? 그러면 그러니까 f에서 3 빼가지고 적분 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야? 빨리 말해야지. 문제가 뭐냐고 지금. 그치, 교점을 모르잖아. 여기를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랑 이거를 실제로 연립하면 돼요. 연립해서 인수분해를 치면 되지.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두 번째 방법은 비율 관계. 근데 요즘에 비율 관계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연립해서 인수분해를 해도 괜찮긴 하는데 비율 관계를 쓰면은 템포가 이제 한 템포가 빨라지는 거야. 속도가. 그럼 혹시 이런 거 눈에 들어와? 여기 이제 변곡 나오겠죠? 당연히. 자, 변곡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 잡고. 그러면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요 길이가 지금 서로 다 같다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그럼 요 파란색 길이 한 칸이 얼마냐? 2분의 1 아니냐? 그림상? 그럼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고. 야, 게임 끝났네. 끝났잖아. 그럼 얘는 라인이요. 얘는 뭐야 그러면? 당연히 2분의 1이겠지. 거리가 같으니까. 그러면은 최종 결론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적분을 치는데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곡선에서 이 주황색 직선을 빼는 게 맞는 거고요. 관람하는 게 아니야. 본인 손으로 다 쓰면서 지금 머릿속에 넣어야 돼. 절박함이 있어야지. 관람을 하면 안 돼. 위에서 아래를 빼. 그럼 이거잖아. 끝났지. 저게 답이야. 깔끔하게 나오죠. 저게 답이야. 야, 이런 계산은 생략하자. 이거 너네가 알아서 하시고. 넘어갑시다. 할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모의고사 문제도 좀 풀어봐야지. 11번 갑시다. (11번은)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좀 맞아줬어야 돼.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11번은. 근데 아까 전에 요거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있길래 좀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고민을 좀 많이 하던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 잡는다는 것 같아. 뭐 여기를 이제 P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접선 잡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이 점 잡고 이 점 잡고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주황의 층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문제는 아주 심플합니다. 주황색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게 친절한 게 여기 좌표까지 잡아줬어요. 좌표까지 잡아줬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높이는 요 y좌표랑 똑같이 나올 거다. 당연한 얘기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y 절편이 필요하지. 그치? 저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편의상 얘를 뭐 f라고 합시다. 편의상 미분 치면서 기울기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자, 들어가 보자. 가볍게 미분 한번 쳐주고 그럼 기울기는 자 아마 다들 이렇게 풀었을 거야. f'a니까 이 정도쯤 나오겠죠. 그쵸? 그럼 이제 접선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치? 정신 차리고 그럼 접선 잡아야 되는데 접선이 이제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P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잡는 게 이제 무난하죠. 그리고 y 절편이니까 당연히 x 자리에 0을 넣어주시고요. 그럼 x에다가 0을 넣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단순 계산이잖아.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에 눈에 들어오는 게 뭐 이런 거 바로 나갈 거 나가시고 플러스 9 정도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다 따라왔니?
원하는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잡아야지. 그러면은 h는 그러니까 높이인데 요게 이제 y좌표잖아. 그럼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높이니까. 그래서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이건가요? 계산 맞지? 혹시라도 내가 계산 틀어지는 거 있으면 너네가 봐줘야 돼. 그러니까 높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편의상 뭐 S라고 할게요. 넓이는 보통 S로 많이 쓰니까.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가로의 길이는 그냥 A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절반 칠 거니까 2분의 A에다가 됐네. 이렇게 먹여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요놈의 최대를 원하는 거지. 근데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도형에서의 최대 최소는 양끝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무조건 극대나 극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극대값입니다. 극대값. 그래서 이거 극대값 구하면 돼. 그게 답이야. 간단하죠? 계산이 좀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야? 맞지? 이 정도쯤? 그렇지. 그때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래프 라인은 뭐야 지금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되는 거고 3분의 4가 맞겠지? 그치? 그래서 A 자리에 3분의 4를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 괜찮았어? 맞았어야 된다. 반드시 맞았어야 된다. 이 정도는. 넘어갑시다. 자, 계속 가요. 갈 길이 멀다. 12번. 자, 12번이요. 야, 이것도 거기 난이도가 이제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됐어.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어. 자, 보면은 VT가 이제 자, 천천히 생각해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얘가 원점 출발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조심해야 돼. 원점 출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원점 출발이니까 요거 하나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원점에 다시 도착할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를 그냥 적분 치면 돼. 졸지 마시고 얘를 그냥 적분 치면은 이제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원점 출발이니까 그냥 그대로 적분 치면 되거든. 원점 출발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 맞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가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요 위치를 0으로 맞춰주면 적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적당히 인수분해를 해보자. 이건가? 맞지?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은 얘가 잠시만 그냥 그래프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가 이제 위치 그래프인데 이거 기함수지? 원점 대칭 기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창이 이제 계수가 음수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아마 생긴 게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아마도. 맞지?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너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원점.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12 이렇게. 맞니? 야,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 얘가 다시 원점으로 간다는 게 여길 말하는 거죠. 한번 물어보자. 그럼 얘가 원점으로 다시 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래? 아니 뭘 망설여. 어떻게 구하냐고? 아니 얘기를 해봐. 그냥 접근 직관? 접근 쳐도 돼요. 원점으로 다시 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알아서 필기하시고, 속력을 접근하는 거잖아. 거리라는 거는. 그래서 거리라는 거는 속력을 접근하는 거니까, 사실 가장 이제 생각하기에 쉬운 방법은 0부터 루트 12까지 이 절대값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 치면 돼, 사실. 이렇게 접근 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가장 쉽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동거리라는 거는 속력을 접근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는 얘를 요렇게 하면은 얘가 답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돼. 혹시 이렇게 푼 사람 있니? 대부분 이렇게 푼 거 아니야? 잠깐만, 이 문제 맞은 사람.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렇게 푼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안 풀었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 풀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야, 이건 어때? 이것도 괜찮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극대를 구하는 거야. 극대를 구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해주면 되잖아. 다시 말해서 얘는 극대값의 2배가 답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로 가는 거잖아. 맞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로 가겠지. 위치가 뒤로 가니까. 그래서 이 높이랑 이 높이를 더하면 되는데 이 갭이 지금 똑같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높이의 2배가 정답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알고 있잖아. 이제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가 몇 초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게 바뀌는 순간은 2초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 그냥 봐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x2를 구해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 그냥 2를 한번 넣어볼게. 괜찮은데? 야 이거잖아. 그럼 얘는 이거지. x2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3분의 16만큼 앞으로 가고 3분의 16만큼 뒤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총 이동하는 거리는 요거의 2배면 되겠네. 어때? 야 설명이 지금 좀 괜찮아.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두 번째가 더 빠르기는 하지. 근데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 앞으로 가고 이만큼 뒤로 간다고. 그럼 이동 거리는 이거의 2배가 되겠지. 어디가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빨리 풀어야 돼, 항상. 다 먹었어? 2번으로 풀 때 XT 그래프를 안 그리고 VT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은가요? 근데 X2가 뭔지를 모르잖아. VT 그래프만 갖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VT만 갖고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X2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는 안 그려도 이거는 계산을 해줘야지. 웬만하면 그래프 그려줘. 이게 그리는 게 눈에 잘 들어와. 저 VT만 그려가지고 VT만 갖고도 할 수는 있어. 그 적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건 1번 방법이고. 2번 넓이를 구해서 X2를 구해야죠. 그치.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요. 다 돼요. 아무튼 이해됐다고 치고 넘어갈게요. 됐어. 넘어가자. 그 다음에 13번도 좀 한번 볼까? 그래, 이런 거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
맞아. 이런 거 좀 아까 어려웠던 것 같아. 13번 맞은 훌륭한 학생. 3명? 4명? 저기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가보자. 계속 한번 풀어보자. 자, 13번. 최고차항의 배수가 1인 3차함수니까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겠죠? 조건을 좀 보면은 맞은 친구들도 풀이 과정을 자꾸 비교해봐. 실근이 2개 나와야 되고 극대가 32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렇게 함수값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에다가 절대값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극소가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뭐 그런 거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실간이 2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F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또 이 짓을 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 근데 여기서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지 않나? 실간이 2개 나오려면은 경우의 수가 2가지인데 X축이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알고 있지. 그치? 아니면 또 뭐가 가능한 거야? 극소에서 접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2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게 빨라야 돼. 빨라야 된다고.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나야 돼. 근데 둘 중에 뭐가 맞아? 아래쪽. 근거는? 그렇지. 극대가 양수니까. 얘는 말이 안 돼. 극대가 0이거든. 그래서 이게 맞아. 여기까지는 다 납득을 하니?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32가 된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아마 납득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거 그래프 좀 크게 다시 그려볼게. 자, 제대로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들어가잖아, F가. 그러면은, 자, 다시 그려보자. 여기가 32인데, 나라면은 교점 2개 잡을 것 같아. 나라면. 교점 2개 잡으면서 A랑 B라고 잡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fx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A는 뚫고 지나가고 B에서는 튕겨야 되니까 이거 아닌가? 맞아, 맞죠? A는 뚫고 B는 튕기잖아. 그러면 원래는 교과서적인 방법은 여기서 미분 쳐가지고 극대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가 30인데 아무튼 극대가 되는 지점을 여기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비율 관계를 좀 쓰면은 이게 좀 더 빠르다는 설명을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럼 비율 관계로 생각하면은 여기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지금 똑같은 얘기 한 10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대 2입니다. 이거 계속 하고 있잖아? 똑같은 얘기를. 여기 지금 1, 그러니까 얘가 1대 2예요. 졸면 안 돼. 설명 다시 해줄까? 얘들아, 비율 관계 설명 한번 다시 해줘. 이제는 좀 알아듣니? 여기가 지금 1대 2야. 그러니까 변곡 기준으로 자르면은 직사각형 8개가 합동이라니까. 기억나지? 계속 설명,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여기가 1대 2야. 그래서 내분점 찾아도 돼, 그냥. 그러니까 여기를 1대 2로 내분을 하는 거지. 1대 2 내분. 괜찮지 않아? 1대 2 내분. 그러면은 저기 이제 극대인데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맞니? 되는 거 안 되는 거. 1대 2 내분이라고. 1대 2.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을 지금 2개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넣잖아. 그럼 여기가 32가 나와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조건도 있잖아. 요거는 더 쉬운 게 여기다가 0을 그냥 넣어버리잖아. 0을 넣어버리면 되게 쉬운 게 그냥 이렇게 나와. 맞지?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하면 게임이 끝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서 A, B를 구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극소값을 갖는 x 좌표를 원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을 붙였을 때 극소가 어디서 나오니? A랑 B에서 나오잖아. 맞지? 맞지 않아? 여기서 절대값 붙이면 A랑 B에서 극소 나오지. 그렇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마지막 최종 결론은 A랑 B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A랑 B에서 극소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연립하면 돼. 물론 얘는 잠깐만요. 아 이거 연립은 좀 괜찮아 그러면? 이거 연립은 괜찮니? 넣는 거? 그냥 넣어볼게 한번. 이거 설명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나라면 27 밖으로 빼고요. 여기 2를 밖으로 빼면 4로 나오지. 마이너스 하나 더 빼서 이렇게 뺄 것 같아. 나라면 뭐 해서 한 요 정도쯤이면 적당하지. 모양 깔끔하게. 자, 수식도 자꾸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잡아서 얘가 32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뭐지? 얼마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8이고 야 걔는 좀만 더 줘봐. 마이너스 8에다가 27 곱하는 거지. 그러면 세제곱에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27 24 마이너스 6 맞니? 이렇게 나오잖아. 계산 다 때리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거랑 이거 연립하는 건 너네가 할 수 있잖아. 이건 할 수 있잖아. 근데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답이라고요. 어때? 설명이 좀 다 납득이 돼? 설명을 듣고 그냥 아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다시 풀어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냥 아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어차피 시험 보면 또 점수 안 나와. 다시 풀어봐야 돼. 다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답입니다. 넘어갈게. 14번이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가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은 양수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속도가 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V0가 K라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시간이 1초부터 5초까지 흘러가는데 야 그냥 해석을 좀 해봐. 위치 변화량이랑 움직이는 거리가 같대. 그게 무슨 뜻이야?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앞으로만 간다는 얘기야. 이건 앞으로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네가 한글로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이 있어. 위치 변화량이랑 이동 거리가 같다는 얘기잖아. 문제를 이제 한번 써보면은. 그럼 요 말은 앞으로만 간다는 얘기야. 돼, 안 돼? 자꾸 생각해야 돼. 앞으로만 간다는 얘기야. 뒤로만 가면 안 되니?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뒤로만 가면 왜 안 돼? 뒤로만 가면 왜 안 되니? 또 잔다. 뒤로만 가면 왜 안 돼요? 나 혼자 수업하는 거 되게 싫어해. 뒤로만 가면은 위치 변화량이 음수가 되잖아. 다시 말할게. 뒤로만 가면은 얘가 음수가 되거든. 얘는 무조건 양수지. 야, 이동거리는 언제나 양수잖아.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무조건 양수 아니야. 움직였으니까. 근데 얘가 양수라는 얘기는 위치 변화량도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뒤로 가면 안 돼. 얘는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돼. 앞뒤가 섞이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안 되니? 앞뒤가 섞이면? 섞이면 안 되지. 섞이면 어떻게 되는데? 섞이면은 얘가 더 커지잖아. 야, 내가 많이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양수라고 칠게요. 자 이렇게 1m 갔어. 그리고 다시 1m 갔어. 그럼 내 위치 변화량은 0이야. 근데 내 이동 거리는 2m가 되는 거야. 맞지 않아? 내가 앞뒤로 막 섞어볼까? 야 앞으로 1m 갔어? 만약에 뒤로 이렇게 2m 갔어? 그럼 내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1이잖아. 이동 거리는 3m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만 가야 된다고. 내가 만약에 앞으로만 이렇게 2m 가잖아? 그러면 위치 변화량은 2가 되는 거고 이동 거리도 2가 되는 거야. 만약에 뒤로만 2m 가면은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동 거리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뒤로만 가도 안 되고 앞뒤가 섞여도 안 되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거야. 그럼 다 푼 거 아니야? 이건 수식으로 옮기면 돼. 자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요 시간 범위 내에서 VT가 언제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앞으로만 가야 된다고 했잖아 방금.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까? 자 속도라는 거는 가속도를 접근하면 되는 건데 근데 처음 속도는 감안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 K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일단은 0부터 T까지 얘를 조금 치면은 이제 우리 속도 함수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자. 자, VT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지. 맞죠? 그 다음에 V'T는 당연히 가속도가 나오고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가속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돼. 자,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 요거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야, 요거 다음에 어떻게 할래? VT 그려야지. 계속 봐봐. 여기에서 VT가 양수폼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VT 그리는 거야. 야, VT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까? VT가? 자, 이게 공중에 띄워서 그릴게요. 잘 봐. 창문을 열어야 되나? 졸린가? 띄울게. 띄우시고요. 그리고 잘 따라와야 된다. 라인 잡아. 자, 계속 보여줄게. 라인 잡아. 라인 잡으라고, 라인 잡고 얘가 각각 2랑 4가 되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야 여기 2, 4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야 또 잘라. 비율관계 계속 써. 야 계속 써. 야 봐봐. 계속 보여줄게. 계속. 야 또 잘라봐. 그럼 졸면 끝이다. 또 잘라봐. 계속. 자꾸 연습해야 돼. 야 잘라봐. 이렇게 잘라봐. 자르고 또 잘라. 자 이렇게 잘라.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조금 해보자. 그럼 여기가 2랑 4잖아. 그러면 센터에 얘가 얼마니? 3 아니냐? 센터에 병국이. 그러면 여기에 가로의 길이가 몇 칸이야? 한 칸이지. 가로의 길이가 한 칸 맞니? 야 그럼 쉽지 않냐? 여기 얼마야? 1이지. 여기 얼마인데? 1이지. 돼 안 돼? 아니 이게 합동이라고. 이 직사각형이 합동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합동이라고. 길이가 같다고요. 그럼 얘는 얼마야? 5지. 그럼 얘는 얼마인데? 1이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1부터 5잖아. 그러면은 땡큐 여기지.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지. 아니 그니까 1부터 5까지잖아.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1부터 5까지 아니야? 1부터 5까지 VT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1부터 5까지 VT가. 근데 VT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원하지. V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1부터 5까지 VT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동의를 하니? 그러니까 T축이 이런 식으로 밑으로 깔려주는 걸 원하는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깔려야지만 얘가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1부터 5까지 VT의 최소값은 언제 나오는데요? 1이랑 4. 다시 말할게. 그러니까 봐봐. 1부터 5라는 범위에서, 그치? 잘 봐. 이거에서 VT의 최소값은 M이라고 쓰자. VT의 최소값은 V1. 그치? 이면서 동시에 뭐? V4. 그래 안 그래? 그래프 아니 여기랑 여기랑 지금 같은 높이에 있잖아. 둘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 1로 갑시다. 그래. 당연히 1이 마음에 들지. 4를 여기다 어떻게 넣어? 1 넣어보자. 그래. 1이 더 좋지 뭐. 야 1 넣어볼게. 1 넣어봐. 야 이게 V1이지. 근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만 간다고 한 5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때? 어떤 것 같아? 풀이 과정 다시 봐봐. 깔끔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야 돼. 속도가 양수만 나와야 돼. 1부터 5까지. 그래서 1부터 5라는 범위에서 가장 작은 놈을 잡은 거야. 근데 가장 작은 놈이 2개가 나오지.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면 돼. 다행히 돼. 맞았어. 이렇게 푼 거야. VT가 양수라는 걸 해서 생각해서 푼 거 맞지? 넘어갑시다. 여기가 안 열려. 안 열려? 저기 시원. 그 뒤에 좀 아우 답답해서. 적당히 열어줘요. 15번 갑시다. 애들도 금방 잔다. 이대로 가면. 15번이요. 15번은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계산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잡고 좀 봐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있지. y는 vt.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같이 한번 가보자. 여기가 a이고 얘가 b이고 여기가 c의 d예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가는 거네. 그런 게 눈에 빨리 들어와야 돼. 맞지?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눈으로 봤을 때에는 뒤로 가는 거리가 앞으로 가는 거리보다 더 많아 보이죠? 눈으로 봤을 때 이쪽 넓이가 더 커 보이지 않아? 그치? 그럼 이제 보기를 좀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을 봐봐. A에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아니지. A면 되게 뒤에 가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 넓이만큼 뒤로 가 있을 거야. 그럼 A는 뭔데? 그러니까 A의 의미는 뭐야? 그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죠. A에서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뒤에 있을 거야. 원점에서. 그러니까 넓이만큼 뒤로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 아, 잠깐만. 문제 끝까지 안 썼구나. 잠시만요. 미안해. 끝까지 안 썼네요. 얘들아, 거기 문제를 읽어보면 끝까지 안 썼다. 운동 방향을 처음 바꿀 때 위치가 마이너스 12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게 무슨 뜻이야? 방금 설명했는데. 넓이라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그 순간이 A 맞니? 근데 그게 마이너스 12라는 얘기는 뒤로 12칸만큼 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넓이가 12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적분 치는 거랑 A부터 C까지 적분 치는 게 같대. 아 잠깐만요. 얘들아, B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4래. 자꾸 생각해봐. 그러니까 방법만 알면 진짜 쉬운데. 야, 이거 방법만 알면 중학생도 풀어. 진짜 쉬워. 자, 설명해줄게. 봐봐. 야, 얘가 뒤로 12칸 갔지. 자꾸 머리를 굴려보자. 자, 뒤로 12칸 갔어. 그리고 얘는 분명히 앞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 시점에서 위치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앞으로 몇 칸 갔다는 얘기야? 8칸. 쉽지 않냐? 쉽잖아. 야, 뒤로 12칸 갔어?
근데 앞으로 몇 칸을 가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어? 8칸을 가겠지. 그래서 여기 넓이가 그냥 8이 되는 거야. 어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세 번째 아니 적분 봐봐. 0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랑 A부터 C까지 적분하는 게 똑같대요. 그 절대값 붙여가지고. 그럼 0부터 12까지 적분 치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요. 그럼 0부터 A까지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을 쳤으니까 얘는 12칸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요거랑 같대. 야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8이지.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해? 4가 더 필요하지. 근데 얘가 C까지 가는 거니까 이쪽 넓이가 4가 되겠네. 다 푼 거 같은데. 야 끝난 거 아니야? 야 그럼 다시 봐봐. 잠깐만. 일단 기억은 말이 안 되죠? 뒤로 12칸 가는 거겠지. 기억은. 니은 봐봐. C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8이라고. C에서는 지금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8 맞겠네. 맞지 않냐?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맞지? 16 빼기 8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디귿은 뭐야? A부터 D까지 적분 친 게 0으로 나와야 된대. 그럼 A부터 D까지 적분 쳐서 넓이가 상세가 되려면 여기가 4가 돼야겠다. 동의하니? 디귿에? 맞지? 그래야지만 88 약분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B부터 D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면 B부터 D까지 움직인 거리는 정확히 말하면 뒤로 8칸. 물론 거리는 8이겠지. 맞지? 그래서 거리는 8이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뒤로 8칸 가는 게 맞는 거긴 하지. 어때? 물리를 했으면 이게 되게 쉬울 거야. 역학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물리를 하면 되게 쉬운데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이고, 이제. 야, 근데 이거 중간에 안 풀고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냐? 중간에 꽁fu 가면 또 막 흐름 끊어지잖아. 근데 애들 막 지금 서서히 자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불안한데? 계속 더 진행해도 괜찮을까? 버틸 수 있겠니? 중간에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게 낫지 않아? 좀 길게 쉰다고 하더라도 흐름 끊어지면 좀 그렇잖아. 너네 좀 힘들어하는 주변에 얼굴들을 좀 한번 봐봐. 얘들 이렇게 다 지쳐 보이. 그냥 해도 돼? 좀 파이팅 하자고. 나 혼자서만 열내지 말고. 계속 갈게요. 16번 갈게. 자, 16번 같이 한번 해볼까? 어땠어? 할만했니? 이거 맞으면 훌륭한 학생. 한 명밖에 없어요? 아하이. 얘들아, 일단은 눈에 금방 들어오는 게 이거 눈에 금방 들어오지, 그치? 저게 무슨 뜻이야? 1에서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차 함수니까 선대칭이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솔직히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거든.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만 좀 써볼게. 야, 우함수는 쉽잖아. 우함수를 만든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밀면 어때? 왜 되게 괜찮지 않냐? 우함수 만들고 오른쪽으로 한 칸 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봐봐. 그러니까 우함수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최고창의 개수는 -1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함수를 만든다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아. 자, 이거 대칭이지. 이거 인정하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뭔데? 설명 듣는 건 맞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1에 대해서 대칭인 거잖아. 정훈이 지금 따라와? 그러니까 1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민다고. 오른쪽으로.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밀면은 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x자리에 x 빼기 1을 넣으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한 칸 미니까. 그렇지 않니?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을 한다고. 그럼 x자리에 x 빼기 1을 넣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얘는 수식이 이 짓을 할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미지수 두 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머나 땡큐 F1은 2네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원래는 이제 B라고 썼지만 F1은 2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죠? F1은 2. 그 다음에 극소를 갖는데 그리고 적분을 칠해. 그러면 일단은 극소 갖는 거 먼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극소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극소를 가지려면은 프라임의 부호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때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적당히 인수분해. 잠깐만 이렇게 나오나? 계산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자꾸 봐줘야 돼. 이거 맞지? 그치? 그럼 얘가 극소를 근데 우리 이거 유형 중심에서 되게 많이 풀었네. 7번에다 설명 많이 해줬어. 극소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참고로 4차함수야 지금. 최고치는 계수가 음수니까는 지금 이짓해야 되거든? 극소를 가지려면은 얘가 어떻게 해야 되니?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져야 되지. 얘가. 그치?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긴 이미 확보가 되잖아. 여기는 무조건 확보가 되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두 실근 가지면 되는 거지. 그치? 설명 납득이 돼? 그러니까 전체가 세 실근 나오려면 여기서 두 개 가져야 되잖아. 그리고 중근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려면 A가 0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야 그럼 얘가 두 실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너네 이거 판매식 쓸 거야? 제발 부탁인데 자꾸 생각해 제발. 그냥 너무 내가 하는 얘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꾸 생각해 자꾸.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 봐봐 얘들아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얘가 두 실근을 갖는데 근데 이거를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우면 이러면 어때? 딱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똑같은 거지? 근데 얘가 두 실근을 갖는데 얘가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얘가 1보다 크다? 집중 좀 해줘. 얘가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은 이거 설마 이거 전기에서 판매식 될 거야?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그건 아니지. 답은 나오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금 전기에서 판별식만 생각하면은 그거 완전히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진짜 안 되는 거야? 진짜 안 되는 거야? A가 양수면 되잖아. 답
답변이 안 나와. 봐봐. 야, 이게 Q자 포물선이죠. 그럼 얘가 두실근이 나온다는 거는 교점이 2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좀 더 정확하게 해줄까? 봐봐.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지. 그치? 그럼 얘랑 교점이 2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얘랑 교점이 2개 나오려면 A가 이 정도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 교점의 X좌표잖아. 그러니까 얘가 두실근이 나오려면 이 라인이 X축보다 위로 뜨면은 두실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완전히 잘못했어. 근데 얘가 그냥 양수면 돼요. 결론적으로 A가 0이면 실근 하나고 A가 음수면 실근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은 얘가 두실근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A가 양수라고. 그럼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적분 치면 끝이야. 어우 잠깐만. 야, 계속 잘 거야. 좀만 더 하자. 0부터 1까지 적분을 칠게요. 자, 일단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0부터 1까지 F를 적분해야 되니까. 잠깐만.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다. 얘들아, 이거 적분하는 거 괜찮냐? 이거? 잠시만요. 이거 좀 불안불안한데? 얘들아, 여기 다시 봐봐. 이거 아직 안 끝났어, 이 문제. 마무리를 더 해야 돼. 이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분 치란 얘기잖아. 슬쩍 한번 물어볼까? 저거 어떻게 적분해? 그게 좋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마 이거 전개한다는 얘는 없겠지, 설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전개하다가 시간 다 가요. 이거 전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확히 말하면 치환 적분인데, 얘들아, 이게 x 빼기 1이 아니라 그냥 한 문자였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t라고 돌려치기라고 해. 잘 봐. 얘를 그냥 t라고 돌려버릴게요. 그러면 이거 잘 봐야 된다. x 빼기 1이 t가 됩니다. 여기 t라고 돌립니다. 근데 이러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적분 범위가 달라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x가 0이면 t는 이거고 x가 1이면 t는 0이 되는 거잖아. 적분 범위가 달라져. 이거 납득이 돼? 시험은 이거 여름방학에 그 미적분 시간 했던 거야, 참고로.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적분 범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잘 들어가야 돼.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얘가 t라고 했으니까, 야, 이게 훨씬 쉽지 않냐? 누가 봐도. 비교가 안 되잖아. 얘랑 얘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 야, 압도적으로 쉽잖아.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돼. 어때? 괜찮지? 이거 적분하면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야,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와. 계산 다 하면 이렇게 나오지.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A가 양수라고 했잖아. A가 양수니까는 얘 결론이 뭐야? 5분의 9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이 적분값이. 자, 그럼 이제 띵킹을 해보자. 잘 봐. 얘가 이 적분이 암만 못해도 5분의 9보다는 커야 돼. 5분의 9보다는. 이거 방금 5분의 9로 나왔으니까. 인정하지? 그럼 얘가 아무리 못해도 5분의 9보다는 큰 쪽으로 가야 돼? 그럼 알파의 최대는 얼마를 줄까? 굳이 방금 5분의 9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알파의 최대는 5분의 9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적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몰라.
근데 아무리 작아도 5분의 9보다는 커야 돼. 근데 알파는 항상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아무리 못해도 5분의 9 더하기 0.000000001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암만 작아도 얘가 아무리 작아도 5분의 9 더하기 0.0000001 뭔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5분의 9보다는 크다라고 하니까. 그럼 알파의 최대는 5분의 9로 주면 되겠지. 오케이? 얘들아 저기 버틸 수 있겠니? 근데 좀 쉬는 게 쉬을까 잠깐? 야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야 5분만 쉬자. 많이 쉬면 안 될 것 같아. 흐름 끊어서. 딱 5분만 쉴게요. 5분만. 오케이. 저기 25분부터 다시 하는 거야.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저기 머리 좀 식혀.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그게 맞아. 그래서 그냥 이따가 마이너스 3 3대 플러스 이거 이용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이게 난 수식이 이제 이렇게 잡았거든. 처음에 F가 언제는 이렇게 그래서 B랑 C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치? 맞지? 그래서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고 툭 자르는 거잖아. 0을 기준으로 툭 자르잖아. 그러면 여기서 자르는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거랑 이거를 갖다 붙이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갖다 붙이면 지났네 이렇게 나와 최종 모양이. 그러면 0부터 2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A가 마상보다 작으니까 여기 극소가 되는 지점은 이보다 오른쪽으로 간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게 그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마이너스 4를 어디로 마이너스 4는 어디서 조금만 지켜줬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는 거 마이너스 3 뭐 소립하긴 하지. 조금만 만족시킨다. 근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4일 때는 되는데 마이너스 3이랑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5에서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5에서 안 되는 근데 범위가 여기 나오면서 A에다가 이 범위가 만족시키면 그러면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 같아.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을 정리하면 안 돼요. 그냥 수치로 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D는 말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 네. 지금 두번 하고 지금 나 우리 대차ቸው 진짜. 마이너스 3이면은 왜 이게 돼가지고 니한테 걸어주잖아. 되게 이거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이거 먹으면 걸어서 자기가 마삼 걔가 스토리에 8점 내야지. 그거 안 눌러. 내가 그거 아니요 눌렀거든. 그래서 이거 자기들이 안 들어가니까 얘가 뜨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3이라는 아니 그래 근데 솔직히 그거 한다고 나 솔직히 아니면 끊지 말라. 그거 나는 이렇게 살잖아. 소소하니. 내가 그거 아니, 그냥 그건 다 다시 있구나.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그럼 제 지금 요 그러니까 사실 요 각까지는 감소를 하는 거잖아. 모든 게 내가 요 각까지는 감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3. 요 각까지는 감소하는 거지. 요 각까지는 감소하는 거지.
합시다. 저기 나 물 한 잔만 떠볼 테니까. 얘들아 17번은 좀 읽어볼래? 번 갑시다. 자, 계속한다. 얘는 구체적인 함수가 없기 때문에 수식을 가지고 f를 직접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는 아마 안 풀릴 거야. 너무 단서가 없어. 단서가 너무 없잖아? 그래서 fx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론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일단은 4차 함수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나? 그냥 4차 함수라는 단어를 봤을 때 여기서 당연히 W죠. W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극대가 2번 나오거든? 그러면 이게 W가 아니라 W 뒤집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머릿속에서 괜찮지, 그치? 그냥 W만 나온다, 그냥 W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극대가 하나 아니야? W는 극대가 하나잖아. 근데 얘는 지금 극대가 2개잖아. 그럼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그치? 여기까지 동의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근데 이제 극대가 2번 나오는데 P에서의 극대가 지금 더 크거든. 그럼 이게 봉우리가 오른쪽 봉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상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대충 한 이 정도쯤 그리면 될 것 같아. 대략적으로.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이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좀 잡아볼게. 그럼 이쪽 라인 잡고, 자, 라인 잡는다. 이쪽 라인 잡고 시원시원하게 한번 가봅시다. 오늘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컨디션 회복을 좀 했을 거 아니야? 아까보다는 상태가 좋아졌다. 자, 이렇게 1이랑 P 잡고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얘가 4가 되겠지. 그치? 아, 극수도 나와있다.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인지 나도 몰라요. 어쨌든 극소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 그렇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근데 FA가 마이너스 5로 나와야 되는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은 1보다 크니까 이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5니까 극소보다도 밑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때?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정확히 말하면 이쪽 라인이 y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맞지?
괜찮지 않냐? 그럼 여기가 A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쪽 라인이 X이고 A. 그러니까 수식을 막 동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줄만 긋는 거야. 계속. 풀이 과정을 자세히 봐. 수식을 많이 동원하는 게 아니잖아. 줄 긋고 줄 긋고 줄 긋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1부터 A까지 적분을 찾아내. 그럼 1부터 A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뜻을 낸다는 얘기지. 동의하니? 이거를 제대로 된 수식으로 구사하려면은 좀 복잡한데 사실 잘 생각해봐. 여기를 절대값을 쳐가지고 프라임을 절대값을 쳐서 적분을 이제 해주잖아. 그러면은 여기 갭을 다 더하면 답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 먼저 쓸게요. 결론 먼저 쓰면은 봐봐. 요거랑 요거의 높이 차이가 4칸이지. 일단은 결론 먼저 쓸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이가 4칸 아니야? 맞지? 그럼 요거 얼마 차이나? 7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푸. 다시 F'을 갖다가 절대값을 쳐가지고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저렇게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잘 봐. 저기 이제 프라임을 절대값을 치는 건데 프라임의 부호가 지금 계속 바뀌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 뭔지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T라고 한번 해볼까?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저기 절대값을 생각하면은 지금 프라임의 부호가 계속 바뀌니까 1부터 T까지랑 자 제대로 쓰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T부터 끝까지 봐봐. P까지. 자, 잘 봐야 돼. 이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P부터 A까지지. 그래서 원래 수식을 갖다가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 맞지? 근데 1부터 T는 F가 감소하잖아.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선 감소하잖아. 첫 번째 구간에선 감소하니까 사실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 그래. 두 번째 구간에서는 증가하지.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증가하니까 그냥 벗기면 되죠. 세 번째에서는 감소하지. 감소하니까 세 번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감소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프라임을 적분하면 그냥 F가 나오거든. 그래서 F가 나와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세히 봐봐. 잘 봐야 된다. 되게 신기할 텐데.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지? 아이고.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만 좀 앞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넣어서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를 넣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좀 해보자. 어때? 높이 차이 3개가 나오지 않아? 얘들아, 이거는 얘는 뭐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갭 차이지. 맞잖아. 그럼 얘는 뭔데? 두 번째 갭 차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구간. 그러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2번에서의 높이 차이 아니야? 얘는 3번에서의 높이 차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으면 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이 차이가 4, 7, 9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답이라고. 깔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자. 18번이 이제 여기가 좀 킬러인 것 같아요. 18번이랑 19번이랑 우리 이런 게 좀 킬러지. 일단은 18번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이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요거 맞은 친구가 있나? 한 명밖에 없어?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얘가 이제 이런 게 진짜 킬러 같아. 천천히 한번 가볼까?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쪽이 이제 fx
개수가 1인 3차라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얘가 미분이 가능해. 다시 말하면 부드럽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극소가 뭐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이상한 조건이 나와요. 극소가 마선보다 작고 비가 세게 맞네. 자, 일단은 문제를 계속 한번 읽어볼게. 보기가 좀 많은데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고. 일단은 지금 3차 함수 두 개를 y축을 기준으로 잘라서 붙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속이고 부드럽고 뭐 그런 거 이제 당연히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면 fx 잡을 때 아이고 이렇게 써도 괜찮죠? 자, 처음부터 저렇게 썼을 거예요. 아무튼 fx 이제 저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연속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연속. 그러니까 원점에서 연속이 돼야 되지. 원점에서 연속이 되니까 당연히 등호가 양쪽에 붙고요. 그러면 연속이 되니까 G0은 1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인정하죠? 쉽지?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래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가지고 각각 0을 넣었을 때 이제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따져보자. 그러면 프라임을 쳐주면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오죠. 난이도가 높으니까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근데 분명히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럼 G'0은 그냥 0이 나오거든. 그래서 B도 없애줘요. 그러니까 0을 딱 넣어주면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B도 죽어버려요. B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이제 G를 조금 종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정리해서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이제 계속 따로 이제 부르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편의상 이거를 그냥 H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부르기가 조금 애매하잖아. H라고 한번 해보고 F는 그러면 A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B가 이제 0이고요. C가 1이니까 아마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그러면 사실 A만 구하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남은 미지수가 A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남은 게 A 하나밖에 없으니까 A만 구하면 게임 끝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뭐냐면 안 쓴 조건 뭐니? 지금? 안 쓴 조건이 있는데 극수가 마선보다 작다. 이 조건을 안 썼으니까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 일단은 저기 H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해보자.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H 프라임이 이렇게 나오세요. 그럼 H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H지. 자, 라인 잡고 라인 잡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 맞지? 근데 얘가 전범위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잘 봐. 상당히 어려워. 음수 쪽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안 돼. 얘 갖다 버려야 돼. 왜냐면 음수만 되니까. 그래서 H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랑 여기만 해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원리로 F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와서 잠깐만 A의 뭐 잠깐만요. 아무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F는 자 좀만 더 생각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 잡고 라인 잡는데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게 0이랑 마이너스 3분의 2a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한쪽은 0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3분의 2a인데 마이너스 3분의 2a가 왼쪽에 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오른쪽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첫 번째 경우는 잘 봐. 이런 거 생각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A의 부호를 모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둘 중에 뭐가 맞겠냐?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아래가 맞다. 아래쪽도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네. 되긴 되는구나. 결론부터 말하면 위가 맞습니다. 근데 왜 근데 잘했어. 그래도 잘했어. 근데 왜 위가 맞는지 설명을 해줄게. 봐봐. 야, 만약에 봐봐. 포스 다 맞았어. 맞았어. 설명을 해야지. 자, 여기를 보면은 얘는 말이 안 되는 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가 맞습니다. 근데 아래쪽은 왜 안 되냐면은 F0이 극소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아래쪽으로 가면은 F0이 극소거든. 근데 F0이 1이야.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극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하면은 여기가 이제 극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극소인 건 맞는데 극소가 이제 0에서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극소가 여기서 극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인데 여기 x좌표가 0이잖아 지금. 그럼 극소가 f0인 거잖아. 뭐 h0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어차피 f나 h나 똑같지 연속이니까. 근데 어쨌든 극소가 1이 나오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맞고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얘랑 얘를 잘라서 붙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종합해볼게. 종합하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가 x 이퀄 0이고요. 그 다음에 f를 내가 주황으로 그릴게. 그럼 f가 여기랑 여기를 뜯어서 붙이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와. 그림이 이렇게. 그러니까 f가 주황색이고 h가 초록색이야.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지금 여기까지 납득이 돼?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서 붙이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극소가 되는 거고 극소가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극소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계산을 안 한 게 극소가 마산보다 작다는 결론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극소를 따져보면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 너무 길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 계산을 딱 하잖아?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이게 마산보다 작다고 나왔어. 극소가 마산보다 작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A가 마산보다 작다고 나와. 여기서의 결론이. 그럼 A가 마산보다 작으면 얘는 2보다 크지. 다시. A가 마산보다 작으면 얘는 2보다 크거든. 그래서 얘가 2보다 커. 얘가 2보다 커. 준영이 아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인데 얘가 2보다 커. 정확히 얘기해서 얘가 2보다 크니까 x 이퀄 2가 이 정도쯤 있을 거야. 이거 납득이 되니?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되면 얘가 2보다 크다고. 그래서 2가 이 노란색보다 왼쪽으로 들어갔고. 근데 이거를 따져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니은에 저게 있어서 그래. 니은에. 자,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볼게. 요거 2개 더하는 건데, 자, 지금 다 풀었습니다. 2개 더하는 건데, G0은 1이죠. G0은 1이고요. G'0은 0이야. 그니까, 얘는 1이고 얘는 0이라서 이거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0부터 2에서 감소한다고 했는데, 0부터 2에서 감소하네. 0부터 2에서 감소하지.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그거 맞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근 3개 갖는다고? 마이너스 2면 아무래도 이 정도쯤 되겠죠? 음수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프라임이 0 되는 게 두 개 아니냐? 2개? 프라임이 0 되는 게 봐봐. 하나. 프라임 0 되는 거. 프라임 0 되는 거. 둘. 2개 아니야? 얘는 안 되잖아. 다시 말할게. 얘는 2보다 크거든요? 얘는 2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를 잘 잡아줘야 돼, 지금. 되게 헷갈릴 거야. 얘가 2보다 큽니다. 근데 저기서는 풀마 2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얘가 안 들어가. 풀마 2라고 돼 있어. 여기 안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2개 들어갈 거야. 잘라서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넘어갑시다. 아씨 너무 오래 걸린다. 아 이거 너무 뜯기죠. 19번이요. 자 19번. 19번은 우리가 평상시에 좀 많이 했었던 건데 근데 이거 좀 어렵지 않나? 야 19번 괜찮았니? 지금 딱 갔을 때 풀 수 있겠어? 지금 만약에 다시 풀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를 좀 보면은 3차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의 양수 조건이 있어. 그 다음에 0,t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FT가 3이 나온다는 게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 전에 많이 했었던 건데 원래는 이거 어떻게 푸냐면은 봐봐. 야 G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럼 아마 이거 대부분 변곡에서 접선 긋고 막 그거 생각할 거야. 근데 나도 처음에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서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미분 9번 때려가지고 변곡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변곡에서 접선을 구하면 뭐 알고 있겠지만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림상. 그러면 접선이 3개가 나오려면은 처음에 출발 지점을 지금 이쪽으로 밀어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0,t라고 하니까 잠시만요. 여기가 0,t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접선을 쏘면은 3개 나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지. 그치? 근데 난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 그거 잘 안 나와. 계산이 너무 분수로 지저분해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차라리 저렇게 변곡점 찾는 것보다 그냥 접점 과정 들어가가지고 실근 3개 나오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계산이 더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문제를 풀기 전에는 잘 판단이 안 되지.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거든. 대부분 이게 훨씬 더 쉬운데 얘는 지금 계산이 되게 꼬이더라고. 분수가 좀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한번 가볼게요.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여기 접점 과정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t를 쓸 수가 없으니까 뭐 알파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 t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는 보통 t라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를 t를 이제 쓸 수가 없잖아. 문자가 중복되니까. 그래서 알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얘들아, 그러면 이거 우리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조금 생략하면서 가도 괜찮을까? 여기 접선 구하는 거 다 생략할게요. 이거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지금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좀만 생략을 할게. 그러면은 잠깐만 조금만 생략하자. 그러니까 결과만 쓸게요. 접선을 구하면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거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 접선. 이것도 좀 길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접선을 구하면. 그러니까 이거 뭐 미분체에서 접선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접선이 A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이건 알고 있지. 그래서 이 접선이 A를 지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A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다고. 0,t를. A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자 따라가야 됩니다. 대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생략은 조금만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대입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0,t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접선이 3개라는 얘기는 접점도 3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접점이 3개라는 얘기는 알파가 3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인데 알파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 쪽으로 나와야 돼. 이건 지금 납득이 돼? 우리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접선이 3개면 접점도 3개라고. 그럼 접점이 3개면 접점의 x좌표도 3개가 나와. 근데 접점의 x좌표가 지금 알파잖아. 그래서 알파도 3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풀면 돼. 근데 쟤를 조금 다시 써보면 거의 됐습니다. 정리하면은 요 정도쯤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가 이제 3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편의상 H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편의상. 그러면 H 알파도 3차 함수니까 또 이짓 하겠지. S자로 나오겠지. H 알파도.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H 알파가 3차 함수에서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원래는 여기 미분 다 쳐야 된다. 미분 쳐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산이 엄청 들어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H0은 0이니까 Y는 0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숫자가 왜 이래? 내가 계산을 딱 하잖아? 이렇게 나오더라고.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틀리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시간 안에 이거 어떻게 푸니? 틀리라고 만든 문제인데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해설을 다 해줘야 되니까. 틀리라고 만든 문제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극소 구하면은 이렇게 나와. 분수가 좀 더럽잖아.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결론은 내려야지. 방금도 말했지만 실근이 3개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 수평선 하나 긋는데 실근 3개 나오려면은 극대랑 극소 사이를 지나가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하시면 실근 3개 나오지. 그래서 여기 라인 하나 잡고 이렇게 잡는 거야. 끝났지? 그래서 얘가 이거보다는 크고 이거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지? 뭐라고 돼 있냐? 정수 t가 3개지. 야, 정수 t가 23개? 23개죠. 3개가 아니라. 그치? 야, 그럼 다시 생각해봐. 야, 이게 23개가 나와야 된대. 너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얘가 23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23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런 애들은 지금 다 된다는 거 아니야? 괜찮니? 아,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23부터 마이너스 24 대충 뭐 마이너스 23점 얼마 막 그 정도쯤 낄 것 같지 않아? 그래야지 여기서 23개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얘가 마이너스 24가 돼도 괜찮나? 얘가 마이너스 23면 돼, 안 돼? 되지. 얘가 마이너스 24가 된다고 하더라도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3까지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24까지는 되는 거야. 얘가. 그리고 마이너스 23은 안 돼. 여기가 23개가 떨어지네.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풀라고 만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 내고 풀어. 설명만 해줄게. 시간 내는 문제는 공부하는 용도로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 공부하는 용도로. 설명 좀 다 알아들었죠? 야, 다음부터 내가 더 시험지 갖고 올게. 도저히 안 되겠다. 저기 마지막 문제 갑시다. 도저히 안 되겠네. 더 쉬운 거 갖고 올게. 20번이요. 아, 자 20번이요. 자 마지막 문제. 극소가 0이고 요거는 좀 어땠어? 이것도 한 번에 푸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프 라인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만 미분해야 돼. 자 그러면은 그리고 g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눈치가 좀 빨라야 되거든. 이게 눈치가 좀 빨라야 돼. 그 다음에 요놈의 극대가 21에 극소가 자 보면은 잘 봐. 얘가 어쨌든 일단 극소가 있어야 돼. 그럼 S자 모양으로 또 이집한다는 얘기야. 이집하는데 근데 보면은 이게 원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라고 하거든. 그 원점에서 무조건 꺾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가 야 극소가 0이잖아. 극소가 0이라는 얘기는 X축에서 튕긴다는 얘기야. 이거 납득이 돼? 극소가 0이니까 X축에서 튕길 거야. 그래서 fx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 그렇지 않아? 그럼 봐봐. 극소가 0이지. 극소가 0이고 이걸 이렇게 탁 뒤집었을 때 원점에서만 미분이 안 되니까 요거랑 요거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앞만 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지? 그리고 여기는 나도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fx 수식 잡을 때 원점에서 뚫어 A에서 튕겨 아마 이렇게 잡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F는 끝났죠? 그치 F는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G로 가야 되는데 G를 봐봐. 아 이거 얘들아 너네 이거 G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실제로 미분한 다음에 X 곱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부정적분할 거니?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 근데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빨라야 된다니까? 얘들아 이게 뭐로 보여? 정답. 잘했어. 아주 잘했어. 저 공미분이야. 얘들아 저거 이런 거 봐봐.
아주 잘했습니다. 이거 보기 힘들었어. 이거야. 보여? 안 보여? 야, 이거 미분해봐. 이거 미분하면 이거 아니냐?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저거 미분하면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gx는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얘는 뭐냐면은 적분 기호 안쪽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적분 기호 안쪽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은 이게 나오거든. 포장지를 벗겨야지 숙려놨으니까. 포장지를 이렇게 벗기는 거야. 이거를 진짜로 뭐 f 프라임 구해가지고 x 곱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가도 답은 나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이렇게 포장지를 벗겨주면 그럼 얘는 정체가 뭐야? 이거겠지. 대신에 2번부터 해야지. 맞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어머나 4차 함수 하고 상수지. 이렇게. 그럼 요거 그래프 예쁘게 나오죠. 완벽한 좌우대칭. 그래서 라인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데 잘 보세요. 4차 함수인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y는 gx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x축이 아니라 y 이퀄 c다. x축 아닙니다 이거. x축 아니에요. 상수가 하나 붙기 때문에 이거 x축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0이고 A가 양수지? 그림상 A가 양수입니다. A고 극소가 5니까 쟤를 5로 잡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극소잖아? 맞지? 얘가 극소니까 얘가 5가 될 거야. 됐어? 얘가 5야. 그래서 얘가 이제 C가 이제 5가 되는 거고, 근데 A가 뭔지 모르잖아? 우리가 안 쓰면 딱 하나 남았지. 뭐 남았어? 극대가 21. 근데 극대가 정확히 센터에서 나와. 완벽한 좌우 대칭이라서.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A가 나오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2분의 A를 먹여주면 16분의 1 A 4제곱 더하기 5까지 해서 마지막에 극대를 21로 맞춰주면 돼. 그래서 그럼 A 4제곱이 16제곱인가? 잠시만요. 얘가 이거고 이거니까 A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갖다 넣으면 GX가 나왔어. 그럼 GX 나왔으니까 F는 나오죠. 아니 A가 4니까 지금 끝난 거 아니야? 됐지? 한